안녕하세요. 임명수입니다. 마이크를 들고 하니까 훨씬 편하네요. 세워놓고 할 때는 조금 고정된 것 같아가지고. 오늘 6시까지 진행을 하시는데 지금 첫 시간 가볍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 비즈니스 스타트업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내용을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목은 모델 발굴의 방향성에서 거창한데 사실은 어떻게 모델 발굴을 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정착을 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저는 원래 기업은행에 근무를 했었고요. 비트뱅크닷컴이라고 2000년도에 이미 핀테크 스타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핀테크 투데이 발행인으로 핀테크 전문 매거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2000년도에 나왔던 그림인데 뭐냐면 전국의 12,000개 금융기관들 금리를 전부 비교해서 추천을 해주는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2000년대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때 당시에 비트뱅크닷컴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전국에 약 40군데 정도의 오프라인 지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대출 중개, 신용카드 회원 모집, 그리고 서류 접수 등을 대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지금 ATM기에 현금 카트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 카트리지 없는 ATM기를 만들자라는 아예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약 한 500대 정도 보급을 했었습니다. 그때 화제가 됐었던 게 마라도에 가게 되면 항상 현금을 가지고 갔었어야 되는데 현금 가지고 갈 필요 없이 거기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 기기에다가 저희가 로또 복권 판매소를 5,000군데를 추가를 하자라고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게 실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저희 기계는 설치를 못하고 당시에 저소득층에 주기로 결정이 돼서 저희가 기회를 놓쳤죠. 핸드폰 안에 나만의 은행이 있다라는 타이틀로 순수 핸드폰 대출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2008년도입니다. 삼화저축은행하고 했었는데 이게 지하철 광고입니다. 이게. 그리고 지하철 신문 광고입니다. 이 사업을 재밌게 진행을 했었죠. 그 다음에 모바일 신용정보 조회. 지금은 모바일로 신용정보 조회를 다 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이거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모바일로 대출 가능 진단도 해주고 대출 추천도 해주고 하는 사업을 2008년도에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진행이 되다가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죠. 그래서 실기를 했습니다. 이건 마이크레딧 신용정보 조회하는 이용권입니다. 자, 이렇게 쭉 핀테크 비즈니스를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자, 그럼 핀테크 비즈니스는 뭘까요? 결론적으로 금융이죠. 지금 핀테크 비즈니스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전부 금융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핀테크 비즈니스는 금융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금융은 뭘까요? 자, 결국 금융은 규제를 먹고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핀테크 업체들 또는 핀테크 관련 상담을 하고 할 때에 규제가 없으면 금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많은 규제들을 다 없애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규제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자, 명문화된 규제가 지금 현재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기관에 보낸 규제가 약 700개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무려. 정확한 숫자는 한 5년 전쯤에 756개인가 됐었는데 700개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숫자가 줄었을까요? 더 늘어났습니다. 규제를 없애기 위한 규제가 또 생겼거든요. 이렇게 많은 규제 가운데서 핀테크 비즈니스는 그럼 뭐예요? 결국은 규제 산업입니다. 핀테크 사업을 할 때는 핀테크 비즈니스 할 때는 핀테크 모델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규제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반드시 규제를 타고 넘어갈 생각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걸 하고 있죠. 금융 샌드박스. 이 규제를 완화시켜 주겠다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법을
적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30여 개의 법을 적용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하도록 해줍니다. 2년 플러스 2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런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올라간 업체가 몇 개나 될까요? 현재 발표된 거는 이렇습니다. 283건에 시장에 출시된 게 168건이다라고 합니다. 283건을 금융혁신 서비스로 지정을 했는데 이 중에서 약 168건이 출시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 중에서 그럼 중소기업과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몇 개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봤습니다. 85개입니다. 아까 283개 중에서 85개가 순수하게 스타트업들이 규제 샌드박스에 금융 샌드박스에 제출해서 통과가 된 건수입니다. 이러는데 언제까지 규제 탓만 해야 됩니까?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핀테크 비즈니스 하려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리 안 나오나요? 요즘 같을 땐 꼭 챙겨 드세요. 마셔보면 안다. 링티다. 넘어갔다. 그러니까 링티라는 음료는 전부 아실 겁니다. 링티를 왜 만들게 됐을까요? 군대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이러한 시각, 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났죠. 자동차 사고 나서 사람이 부딪혀서 날아가서 죽죠. 이거를 회피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특허 출원을 했어요. 어떤 회사에서. 그래서 등록이 됐어요. 어떤 방법일까요? 자동차 앞에 범버, 그리고 보행자 치죠. 보행자가 범버에 붙어버려요. 웃기죠. 그런데 이게 특허 등록이 됐어요. 어디가 됐어요? 어딜까요? 이 회사가? 여러분들 다 아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어딜 것 같으세요? 놀라지 마세요. 구글입니다. 시티키라는 이름으로 이거 특허 등록이 됐어요.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그 핀테크 비즈니스 아이디어 모델 발굴 때문에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제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층에 있는 샌드위치 가게에서 샌드위치를 사는 거예요. 재밌겠죠? 발상의 전환이죠. 샌드위치 가게는 꼭 1층에 왜 1층에 있어야 돼? 왜 사람 많은 곳에 위치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벗어난 겁니다.
예. 그리고 이런 사시적인 시각도 중요합니다. 소주가 반병이 남았는데 반병밖에 안 남아서 또는 반병이나 남았어라고 나왔어요. 이런 다른 시각,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끈질김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찰리 채플린 영화죠. 시티라이프라는 영화인데 이 한 장면을 찍기 위해서 543일의 촬영 기간 동안에 386일을 이 장면만 찍었답니다. 찰리 채플린이. 어떤 장면이냐면 그림은 백화점 앞에서 아주 고급스러운 차에서 찰리 채플린이 내리는데 그래서 꽃을 파는 아가씨가 장님인데 아주 부자가 내린다라는 느낌을 받고 이 꽃을 좀 사주세요라고 말을 걸어요. 근데 차에서 내리는 그 장면을 볼 수도 없는데 분위기, 소리 이런 걸 가지고 부자다라고 하는 걸 느껴야 돼요. 그 장면을 촬영해서 546일의 전체 촬영, 43일 촬영 기간 동안 368일을 그 장면만 찍었답니다. 이러한 끈질김 없이 핀테크 스타트업을 한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핀테크 비즈니스는 결국 규제 산업이다. 그래서 규제는 없어질 수 없다. 언제까지 규제 탓만 할 것인가? 14번째 본인 인증이라는 유튜브 화면이 있습니다. 동영상이. 이거 한 번씩 가서 찾아보세요. 이거 보고 저도 열났습니다. 근데 이 유튜브를 보고 아주 큰 사업을 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 다 알아요. 그분 누군지. 보세요. 이제 영상은 다음에 집에 돌아가셔서 각자 보세요. 저 위에 나오죠. 저도 이 분노의 실화를 겪고 토스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이승건 대표 얘기예요. 이 분노의 실화를 겪고 토스를 창업하게 되었어요. 핀테크 비즈니스는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으로 겪는 일상적인 것 중에서 불편함을 겪는 것 중에서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핀테크 모델은 결국 결론적으로 어디에나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핀테크 사업을 하지 않으신 분이 더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오늘 이 행사 들어가는데 입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가볍게 접근하시고 그리고 핀테크에 대해서 가볍게 좀 생각을 해보시라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